올해 들어 미국 증시에서 가장 뜨거운 종목은 테슬라죠. 지금 말씀드린 올해는 2019년 아닙니다. 2020년이에요. 자, 이 테슬라는 독특한 CEO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의 전기차 제조사인데요. 매끈한 전기차를 만들기는 했지만 창사 이래 만년 적자라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대부분이라서 미국 증시가 호황이던 지난해에도 테슬라는 주목받는 종목이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 만인의 주목을 받고 있죠. 지난달 1월 마지막 거래일에 주당 650.57달러였던 주가가 이 거래일 만인 지난 2월 4일 현지 시간 종가 887.06달러로 36%가 올랐는데 이게 상승률이 연초에 대비하면 112%입니다. 2월 5일에는 전날 상승분의 절반인 17%를 반납 하락을 했죠. 이렇게 이후로는 폭락 없이 평탄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올해 들어 2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차트가 찔리면 아픈 게 아니라 죽을 것처럼 이렇게 날카롭죠. 제가 2007년에 처음 주식을 보기 시작해서 지금 한 14년째 보고 있는데 이런 거 진짜 희귀합니다. 2007년 하니까 쎄하죠. 처음 입문하자마자 바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맞고 골로 갔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는 지금 생각해도 슬프니까 넘어가고요. 이 날카로운 차트가 만들어진 게 그동안 쭉 적자를 보다가 올해 흑자로 전환이 예상이 돼서 그러는 건데 그 흑자가 금액이 어마무시하게 많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고작 16억 1,800만 달러인데 이게 그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이 흑자가 확정이냐? 그것도 아니고 그냥 예측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테슬라를 보고 마이클 로보그라츠 형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7년 비트코인이랑 비교를 해보라고. 근데 2017년 비트코인이랑 딱히 다르지도 않아. 근데 이 형이 뭐 하는 형이냐면 암호화폐 투자회사인 갤럭시 디지털 CEO예요. 암호화폐 투자회사 CEO가 이렇게 말해요. 비트코인 같다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테슬라만 그런 게 아니죠. 요즘 미국 주식들은 차트를 보면 전반적으로 다 미친 것 같죠. 자, 애플 볼까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볼까요? 똑같죠. 제가 일부러 이런 것만 찾은 게 아니고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회사들은 다 이래요. 뭐 얼마가 올랐다, 사상 최대 실적이다, 사상 최고가다 이런 얘기 요즘 너무 많이 들리죠. 그래서 미국 버블 얘기가 몽글몽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거품 이야기 하니 우리 40, 50대 형님들 갑자기 안 좋은 기억 나시죠? 미국 닷컴 버블이 하늘을 찌를 때 우리나라 IT 버블이 우리 코스닥을 하늘 높이 들어 올렸죠. 이때를 보면 진짜 미친 듯이 올라서 무려 코스닥 지수가 2925.50을 찍었어요. 1900 아닙니다. 2900이에요. 이 웅장한 기울기를 보세요. 내려갈 때 이 웅장한 기울기. 무슨 창 하나 꽂아둔 것 같잖아. 이때 PR로 전설을 쓰는 회사들이 드림라인이나 골드뱅크인데 이때 이 회사들 PR이 무려 9999배였고 지금은 기억나지도 않죠. 세럼기술의 시가총액이 금호그룹, 롯데그룹, 동아그룹, 코오름그룹 시가총액 다 합친 것보다 커가지고 무려 이 세럼기술이 시가총액 기준으로 세계 7위였어요. 근데 이 IT 버블이 빵 하고 터진 뒤에 회사도 망하고 코스닥도 망하고 이 코스닥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점 대비 3분의 1 토막선인 1000도 가본 적이 없죠.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주식 버블이었습니다. 근데 이 버블이라는 게 언제 인류 역사에 처음 나왔냐면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대항해 시대가 시작되고 나서 100몇 년 뒤인 1720년에 영국에서 생긴 남해 거품 사건에서 처음 이 버블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말 그대로 거품이 터지면 남는 게 없는 걸 의미합니다. 거품은 아니었지만 지난 서브프라임 사건 때 체력 안 좋은 회사들은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사라졌죠. 버블이라는 단어는 이때 1720년 남해 거품 사건에서 처음 사용이 되지만 그 전에 이런 걸 버블이라고 하는지도 모르던 시기에 나타났던 버블이 1637년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이고요. 이때는 사람들이 버블에 당해놓고 이걸 버블이라고 하는지도 몰랐죠. 그 뒤에 방금 얘기했던 처음 버블이라는 걸 쓴 사건이 남해 거품 사건,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미시시피 거품 사건, 이렇게 3개 사건을 합쳐서 고전 경제기의 3대 거품 사건이라고 합니다. 고전 경제기의 첫 번째 버블 사건인 네덜란드 튤립 투기 사건 때의 튤립 가격입니다. 무섭죠? 떨어지는 건 진짜 날개 없게 떨어져요. 무슨 절벽이야, 절벽.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대항해 시대가 시작이 되고 나서 튤립이라는 꽃이 네덜란드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전에는 네덜란드에 튤립이라는 꽃이 없었어요.
원산지가 터키거든요. 이 튤립이 네덜란드에 들어오자 꽤나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덜란드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에서 꽃을 기르고 있었는데 튤립을 들여온 다음에는 대부분 튤립으로 갈아탔어요. 근데 이 튤립도 종류가 여러 가지였습니다. 단색은 가격이 좀 저렴했는데 줄무늬가 있는 변종 튤립은 가격이 상당해서 부잣집에서 많이 키우면서 튤립이 부의 척도가 되기 시작했는데 변종이 변종을 만들면 더 비싸기 때문에 변종 튤립 모종 가격은 계속 올라가다 보니 투기 수요가 몰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1635년부터 올라가는 속도가 가팔라지죠.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 투기에 동참하게 되는데 1637년 2월 5일 갑자기 가격이 하락세로 돌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튤립 재배에 뛰어드니까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 버렸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튤립이 비교적 흔해지니까 사람들은 단순한 꽃을 이렇게 비싸게 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나? 라고 그때서야 제정신이 든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구매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튤립 가격은 여기 보시다시피 급격하게 폭락을 했죠. 절벽이에요, 절벽. 이때 빚내서 투기에 뛰어든 사람들이 줄줄이 파산을 하고 이 사건은 결국 지금 보시는 전설적인 그래프만 남깁니다. 이때 일이 야사로 돌아다니는 썰이 있는데 엄청 비싼 값에 튤립 부근을 누가 양파인 줄 알고 요리해서 먹었어요. 그래서 이 튤립 값을 보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 양파값만 물어주라 그런 거예요. 양파로 알고 먹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퍼지니까 이거 그냥 꽃뿌리인데 이렇게 비쌀 리가 없잖아. 그래서 다들 정신 차린 거라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 그냥 썰이고요. 이 튤립 사건 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가 지금 서유럽이잖아요. 약 100년 뒤에 네덜란드에서 고드리 방향으로 돌면 있는 바로 옆 나라인 영국이 거품 사건을 시작합니다. 영국 정부가 남미와의 무역을 전담할 목적으로 전직 재무장관이자 문학작품 수집가로도 유명한 로버트 할리, 우리가 아는 그 로버트 할리 아니에요, 백작에게 남해 회사를 설립하게 합니다. 회사 이름이 남해예요. 사우스시 컴퍼니. 이 사건이 주식 버블의 최초이자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회사가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지역 전 항구에 대한 기차권을 따냈고 새로운 금광을 발견했다는 소문이 돌면서 주가가 무려 10배가 넘게 오릅니다. 그리고 나서 시가총액이 이렇게 돼요. 2012년 자료라서 애플이 좀 작긴 하지만 대충 보셔도 크기 비교가 엄청나죠. 요거랑 기차권이랑 새로운 금광이 지금으로 따지면 보물선 발견한 회사처럼 엄청난 재료를 가진 건데 물론 그 재료가 거품이었죠. 이때 당시에 만류인력 법칙으로 유명한 물리학자 아이작 뉴턴이랑 로빈슨 크루소의 저자인 데니얼 디포 등 이 시대 유명인들도 남해 회사 주식에 투자를 했어요. 특히 뉴턴이 보유한 주식은 한때 평가이익 7,000파운드가 되기도 했는데 결국은 투자 금액 2만 파운드, 요즘 가치로 따지면 20억 정도를 날려먹고 내가 천체의 움직임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관계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라고 하게 되고 남해 거품 사건은 퓨너럴, 장례식이 되죠. 물론 이 정도 거품이면 어느 정도 이익을 보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도 정상이라서 우리가 아는 유명인으로는 나중에 영국 수상이 되는 윈스턴 처칠의 구대조 할머니이자 영국 사령관 존 처칠의 아내 사라 처칠이 이때 주식 투자로 10만 파운드를 버는데 이게 지금은 1억 5천만 원 정도인데 300년 전인 1720년 값어치로는 수천억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국이랑 프랑스 사이 안 좋잖아요. 이 당시 영국이 거품을 만들 때 프랑스도 미시시피라는 회사를 만들어요. 그리고 비슷하게 거품을 만드는데 이 거품 크기로는 프랑스가 이겨요. 이렇게 남의 회사는 이만하고 미시시피 회사는 이만해요. 결국은 영국이랑 프랑스는 별별 희한한 걸로 싸우다 못해서 거품 크기 가지고도 네 거품이 크다 내 거품이 크다 하면서 싸운 거죠. 그리고 거품 크기는 프랑스가 더 컸습니다. 자, 과거 거품은 예로서만 알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미국을 봅시다. 자, 다시 현재로 레드선. 트럼프가 집권하고 나서 미국이 좀 변했습니다. 미국은 미국 사람들이 종사하던 저차 산업이랑 3D 업종을 중국에 이전을 하거나 또는 빼앗기거나 해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생산 비용을 줄이고 했는데 트럼프 집권 이후로는 복지를 줄이고 저차 산업 환수를 통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다 예전이랑은 다르게 미국 기업들의 고객이 되는 시장이 확장이 돼서 미국의 고객이 미국이라는 나라 땅 안에 있는 미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는 미국 기업들이 내는 이익금이 예전과는 다르게 몇 배 정도 커졌고 그로 인해서 미국 기업들의 주가도 몇 배 커졌습니다.
문제는 지금 미국이 좋아지는 속도보다 투자금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미국으로 몰려서 아까 봤던 주력산업 주가 차트들이 별다른 또는 정상적인 조정도 없이 미친 듯한 기울기로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의 미국을 거품이라고 보는 시각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터졌죠. 이 코로나19가 어떤 영향을 중국에 끼칠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저차 산업에 악영향이 갈 경우 미국은 단기적 충격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하려던 저차 산업 환수는 더 수월하게 할 수가 있으니 미국은 땡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저차 산업 환수가 되고 나면 미국은 정말 오래오래 해먹을 치트키가 생기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돼서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럴 때는 쉬는 것도 투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보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